안녕하세요. 경제 전문 채널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국이 안전자산이 아닌가?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이런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격화되면서 한때 안전자산이라고 여겨지던 미국 국채에서 자금이 이탈하고 주식시장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일부 투자자들은 셀 아메리카, 즉 미국 자산을 팔아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센 파도 뒤편을 찬찬히 살펴보면 세계 자본의 흐름은 결국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마치 아무리 다른 대안을 찾아 헤매도 결국 달러와 미국 시장의 규모 및 유동성을 넘어서는 선택지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관세 전쟁의 파장과 함께 왜 결국은 다시 미국이라는 관점이 성립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관세 전쟁이 어떻게 셀 아메리카 현상까지 가게 된 걸까요? 미국과 중국 사이의 상호 고율 관세가 시작된 것은 단순한 무역 분쟁 정도로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관세율이 100%를 훌쩍 넘어서는 극단적 퍼포먼스 수준까지 치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먼저 중국 상품에 145%라는 상상하기 힘든 고율 관세를 때렸고 이에 중국도 125%로 맞대응한 사례 등이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관세가 100% 이상이 되면 사실상 수입이 무의미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관세를 높이는 것은 정치적, 상징적 의미를 부각하기 위한 측면이 강합니다. 이런 극단적 무역 전쟁은 시장에 불안을 주고 미국 투자 안전 신화에도 금이 가는 듯한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채권 금리가 갑자기 튀어오르거나 주식시장이 변동성을 키우면 그동안 위기시 달러로 몰린다라는 전통적 공식이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관세 전쟁은 미국마저 위험해진 것 아니냐? 라는 인식을 퍼뜨리며 단기적으로 일부 해외 자금이 미국 자산을 매도하는 흐름을 강화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셀 아메리카라는 구호로 나타난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셀 아메리카가 거론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미국 국채 시장의 이상 신호입니다. 관세 갈등이 극적으로 심화하자 미 국채 수요가 일시적으로 줄어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시장 유동성이 떨어지면 작은 거래에도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 있는데 실제로 장기 국채 금리가 단 며칠 사이에 수십 bp나 튀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일부 해석은 중국이 미국 국채를 대거 매도한 것 아니냐로 이어졌지만 아직 이를 뒷받침할 직접적 증거는 부족합니다. 그보다는 금융기관, 헤지펀드들이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켜 진행하던 채권 관련 포지션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변동이 일어났다는 분석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달러 약세 현상입니다. 위험 회피 국면에서 전통적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였는데 이번엔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주춤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미국과 달러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라는 해석이 고개를 들었고 셀 아메리카라는 구호에 불을 붙였습니다. 다만 이 역시도 장기적인 달러 수급의 균형이나 다른 통화의 상대적 매력도 같은 여러 요인이 얽혀 일어난 단기 흐름일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는 탈달러와 담론의 확산입니다. 관세 전쟁이 심화되면서 각국이 언제든 미국의 무역, 금융 제재에 노출될 수 있음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국가가 달러 자산 비중을 줄이자라는 전략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거나 시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러 외에도 달러 자산을 보유해왔던 여러 국가들이 단번에 연합해 미국 채권을 투매하는 시나리오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달러는 여전히 세계 외환 금융 시스템의 핵심 축이고 미국 자산 시장만큼 규모와 유동성을 갖춘 대체제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결국은 미국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미국의 거대한 시장과 경제 규모 때문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소비 시장 중 하나이며 IT, 바이오, 금융 등 첨단 산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설령 관세 전쟁으로 해외 부품, 제품 수입이 위축돼도 자국 내 대체 생산 또는 다른 지역에서 공급원을 찾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버틸 만한 기반이 있습니다. 또한 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순간 풍부한 미국 내 투자처와 안정된 법제도 시스템은 다시 글로벌 자금을 끌어들일 동인이 됩니다. 두 번째는 달러의 상대적 매력, 흔히 말하는 덜 더러운 셔츠 이론입니다. 종종 달러 역시 재정 적자가 많고 미국의 정치적 리스크도 있다며 달러를 비판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에서 안전 자산이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유럽이나 일본조차 인구 구조, 정치, 리스크, 경제 성장성 면에서 고민이 깊고 신흥국은 변동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 투기 세력이 잠깐 셀 아메리카를 외치더라도 끝내 가장 시장이 크고 투명성이 확보된 미국으로 자금이 되돌아오는 유턴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중국의 국채 매각이라는 보복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입니다. 관세 전쟁이 격화될 때마다 제기되는 이슈 중 하나가 중국이 미국 국채를 대거 매각해 보복할 수 있다입니다. 하지만 중국도 이런 극단적 조치를 취하면 자신들이 보유한 미 국채의 가치가 급락해 손해를 보고 위안화 환율이 과도하게 절상되거나 자본 유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중국의 미국채 보유량은 예전보다 줄어 현재 약 7천억 달러 수준으로 미국의 국채 시장 전체 규모 대비 매우 제한적입니다. 전략 매도조차 글로벌 시장이 충분히 방어 가능한 범위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마지막은 정치 경제적으로 역학관계가 상당히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그 위험을 너무 높이면 결국 미국도 정치적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관세 전쟁을 통해 미국이 얻고자 하는 목표 중 하나는 잘못된 무역 관행을 바로잡고 일방적 이익을 얻어온 중국의 책임을 부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협상의 여지가 커지면 협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국가들이 속속 미국과 타협점을 찾는 상황에서 중국도 결국 어느 정도 양보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관세 충격은 사실상 이미 시장의 대부분 반영됐습니다. 관세율이 100%를 넘나드는 상황은 일종의 정치적 성격이 강합니다. 실제로 그 다음 단계에서 더 높은 관세를 매긴다 해도 이미 수입이 거의 불가능해져서 세수를 거둘 수 없는 역설적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시장도 관세 이슈로 할 수 있는 악재는 대체로 반영했다고 보는 시각이 커 돌발 악재는 오히려 정치, 외교, 군사적 분야에서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약세도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달러를 대체할 만한 통화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자금이 미국 시장에서 이탈하는 듯 보이다가도 각국의 경제 상황이 불안해지면 결국 미국 자산으로 재유입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무역 분쟁이 길어지면 결국 양쪽 다 손해입니다. 미국도 자국민의 물가 상승, 소비 위축, 기업 이익 하락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중국 역시 수출길이 막히면 내수,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가 흔들립니다. 따라서 양국 모두 적당한 선에서 협상을 타결해 정치적 체면과 실제 경제 손해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준이란 안전판이 있습니다. 만일 금융시장이 지나치게 흔들리면 연준이 유동성 공급, 규제 완화, QT 중단 등 일시적인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영란은행이 급변 사태에 일시적 자산 매입 같은 조치를 단행했던 선례도 있기에 미국 역시 채권시장 혼란 방지를 위해 필요하면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일까요? 관세 전쟁의 여파로 미국마저 위험하다는 기류가 한때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냉정히 들여다보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며 달러를 대체할 통화나 자산이 생각처럼 많지 않습니다. 중국과의 관세 갈등도 결국 상호 손해를 크게 낳는 만큼 일정 시점이 오면 정치적 퍼포먼스를 거두고 적정 수준의 합의를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잠시 자금이 미국을 떠나는 듯 보여도 시장이 안정을 찾는 순간 다시 미국 자산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자면 단기적으로 셀 아메리카가 유행어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덜 위험하고 더 편리하며 여전히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곳으로 자금이 몰리는 현상이 되풀이될 것입니다. 그 최종 목적지는 당분간 여전히 미국이 될 공산이 큽니다. 따라서 관세 전쟁에 따른 시장 충격에 과도하게 겁먹기보다는 관세 문제 이외에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할지를 더 예의주시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불안이 커질수록 투자자들은 결국 가장 믿을 만한 곳은 어디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